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정책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부동산세 감면부터 공급 확대 계획까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관심이 높은 곳은 집값 전망일 겁니다.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전망도 엇갈리는데요. 부동산 시장, 또 새 정부의 정책에 어떤 것들이 나올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 기자가 짚어드렸는데, 자, 이제 2주택자, 3주택자 한시적으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는데 20에서 30% 중과세를 때렸던 것을 면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는 시장 거죠.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세금이 최대한 절반 가까이는 종전보다 2주택자나 3주택자분들이 줄게 되세요. 예. 예를 들어 조정지역의 3주택자 같으면 최대 세율이 82.5%였던 게 예. 49.5%로 많이 절감이 되죠. 그럼 10억 차익을 받다면? 10억 정도였을 때 한 4억 정도는 양도세 부담이 줄게 되십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양도세로 소위 이제 내셔야 했던 부담이 크게 줄게 되고, 이 세율뿐만 아니라 3년 이상 보유하신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못 받으시던 것도 받으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이제 좀 처분하고 싶었던 것들을 처분하자라는 분위기가 있기는 해요. 이게 1년 한시 배제면 이제 내년 5월 10일 정도까지는 처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23년 5월 9일까지 5월 적용이 9일까지. 됩니다.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게 원래 공약에서는 2년 동안 한시 배제하겠다라는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또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도 있고, 무엇보다 지금 1년이라는 한시 기간이 있다 보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상황을 좀 보면서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분위기도 좀 엇갈려서, 사실은 시장 내지는 이제 정부에서 공급 매물 출시량을 늘려서 네. 거래도 좀 활발하게 하고 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추진하는 정책인데, 당장 이제 어제 오늘 반응을 보니까 매물이 막 많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까지는 아니기는 합니다.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두 채, 세 채 가지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되니까 세금 내는 것도 아마 계산을 하실 건데, 맞습니다. 실제로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 아직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까? 기대만큼 늘지는 않지만 다주택자분들 중에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팔고 싶었던 물건들을 파시는 경우들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예. 인수위에서 지난 3월에 새 정부 출범하면서 이게 소급 적용 시작을 할 거다라는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미 지난 한 4월경부터 수도권 외곽에서는 좀 이 잔금 기간을 맞춰놓고 처분하려는 물건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만 그게 이제 뭐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종부세도 좀 부담이 줄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고, 또 강남 같은 수도권의 주요 투자 선호 지역에서는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이 양도세 한시 배제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막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이후를 좀 보자라는 관망이 아직은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사실은 시장에서의 이런 거래 활성화나 물건 출시의 가격 하락 이런 움직임이 그렇게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새 정부 들어서 지금 규제 완화책이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일단 예고가 된 주요 정책 과제로는 먼저 이제 시장에서 가장 거부감이 없는 공급 확대 부분이 있었고, 규제 정상화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 말씀 나눈 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 부분 포함해서 대출 규제 완화 부분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거론이 됐었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이 다주택자의 너무 과도한 중과를 좀 정상화시켜서 매물을 출시시키고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라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이제 새 정부 출범일부터 소급 적용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다주택자분들에 대해서 종부세를 앞으로 뭐 공시 가격 조정이라던가 공정시장 가격 비율의 뭐 완화라던가 세부담 상한선의 조정 등을 통해서 완화 검토를 하겠다라는 방안도 있었고, 취득세 완화 부분도 또 실수요자 중심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주택을 사고 팔고 보유할 때 여러 가지 세금 부담이 좀 경감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후에 전략을 짜겠다라는 이 주택 보유하신 분들이나 혹은 주택을 구입하셔야 되는 무주택자분들의 입장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을 좀 결정될 때까지는 거래 시장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집 가진 분들 이야기 해봤고요. 집을 이제 사야 하는 분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서 대출 규제가 많아서 사지 못한 분들 이제 대출 규제 완화해 준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완화해 주는 겁니까? 일단 실수요자 중심으로 현재 한 40% 가까이 대출 LTV가 이제 규제 지역에서는 낮춰져 있는데 이거를 최대 80 내지는 90%까지도 80% 이제 예.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생애 최초자들에 대해서는 80% 이상 이제 LTV가 높아지면 주택 담보 가치의 기준에서 이제 그러니까요. 대출 액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은 수월해질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시에 적용을 받고 있는 이제 DSR 같은 네. 원리금 상환 능력에 관련된 이런 수치 자체는 얼마를 돈을 벌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대출 금액이 달라진다는 맞습니다. 거죠. 이제 소득에 대비해서 원리금 상환하는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네네. 현재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어떻게 같이 변화되는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달라지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고요. 또 최근에 나온 것처럼 이 대출의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대출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뭐 40년, 50년 이렇게 길게 공급되는 장기 모기지 상품들에 대해서도 출시되는 상품이 뭐가 있는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겠다라는 이제 계획들은 갖고 계신데 네. 일단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너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판단들을 아직 이제 그렇죠. 집을 사셔야 되는 예. 분들은 하고 계시고 또 세금이라든가 대출 같은 것들이 이제 확실히 좀 유리해지는 부분이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게는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뭐 한투에 계시니까 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뭐 7%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거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 맞나요, 지금? 예. 이게 지금 7%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신규로 신규로 대출을 받으시면서 고정금리로 받으셨을 때 네. 왜냐하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는 조금씩 높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 상단이 한 이제 7%까지 가는 상품들이 연내에 나올 거다라는 예측인데 아직은 개인들이 이제 개인 우대금리나 이런 것들을 받고 하시면 이제 5% 후반 상황에 따라서 이제 6% 전후가 되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상당히 좀 높은 수치긴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부담되죠. 사실은 소득이 그렇게 좀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소위 지난해 공격적으로 하셨던 것처럼 영끌 같은 네. 무리한 대출을 최대한 이용해서 집을 사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지난해에는 좀 젊은 20대, 30대 무주택자분들이 신용대출까지 네. 마구 일으켜서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을 하신 경우가 꽤 많았었잖아요. 근데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매달 내셔야 되는 이제 원리금 같은 것들이 거의 한 2배씩은 늘게 되시는 예. 셈이거든요. 아, 원래금이 두 배 가까이 늘게 맞습니다. 됩니까? 예. 그래서 사실 가계에는 상당한 지출 부담이 있으시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게 시장 상황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수요자분들이 좀 거리를 두고 관망하면서 정책 네. 변화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제 추가 공급도 중요할 텐데 갭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늡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5년 동안 매년 임기 1년에 50만 호씩 총 250만 호의 신규 공급을 이제 대폭 늘리겠다라는 큰 이제 수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최대 한 130에서 150만 호 정도까지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공급을 할 텐데 방식적으로는 좀 대량으로 한꺼번에 공급하게 되는 신도시나 택지 개발 방식의 물량이 가장 많고요. 도심에서는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대표적인 방법인 재건축 활성화 이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사실 그런 공급 확대 부분에서도 이런 약간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서울 강남권 같은 재건축을 통해서 고급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일기 신도시 최근에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이런 특별 조례나 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좀 용적률을 높이고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지역 그리고 어떤 사업장이 시범적으로 먼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기존 주택 구매나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대출이나 금리의 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규 분양 예. 그리고 이제 사전 청약 같은 공공 분양이 늘어나는 부분의 일정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살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신규 청약을 통한 당첨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신규 청약 방식이 분양 가격이 가장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정들을 챙기시는 게 전략적으로는 가장 좀 추천할 만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전체가 130에서 150만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면 지금 상황을 안정화시키는데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양쪽으로는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 물량이 또 너무 많다라는 우려도 이미 제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조율이 필요하긴 한데 중요한 건 이 물량이 이제 사업지의 확보나 공급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 준공이 돼서 입주하는 실제 거주할 수 있는 물량으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짓고 주택을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조금 공급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못할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 공급 계획을 좀 빨리 로드맵을 정하고 방식이나 물량을 확보하고 후보지를 빨리 발표를 해야 최대한 공급 일정 같은 것들이 정확해질 거다라는 얘기고 아무래도 이제 미래에 입주하게 되는 물량이다 보니까 당장 좀 공급을 선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뭐 일테면 다주택자의 물량 출애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전세값도 좀 전망해 주세요. 전세 가격이 또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근데 전세도 매매와 비슷하게 통계를 보면 오르는 지역 또 내리고 있는 지역 굉장히 섞여 있어서 혼재된 양상이기는 하고요. 그렇습니까? 예. 전체적인 이 뭐 예를 들어 뭐 한국부동산원이나 뭐 KB국민은행이나 주간 단위 변동률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수치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현재는. 그런데 다만 이제 앞으로 8월부터는 2년 전에 시작됐던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사용하시고 그것을 다 소진하시고 나서 이제 신규 계약으로 새로 이제 시장에 출시되는 매물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신규 계약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집주인분들이 이전 2년에 못 올린 전세금 또 앞으로 2년간 더 못 올릴 전세금을 그렇겠죠. 감안해서 가격을 좀 높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신규 계약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고 문제가 됐었던 이중 전세 가격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다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월을 좀 걱정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전세가가 오르게 되면 실거래가도 덩달아 오르지 않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전세가 불안해지면 결국에는 이게 집값을 밀어올리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전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대출금리 이런 거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심리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월세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의 만료 물건들의 가격 변동을 어떻게 최대한 조금 크지 않도록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새 정부에서도 지금 임대차 3법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함해서 임대차 3법에 향후 이제 뭐 폐지를 포함한 폐지의 전반적인 개정. 검토를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서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에도 굉장히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네. 뭐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개정해야 되고 폐지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려운 거죠. 일단 국회에서의 뭔가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난항이 있을 것으로 아무래도 여서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공공임대나 아니면은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좀 늘려서 최대한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낮춰주는 부분이라던가 세입자들의 이자 부담이라던가 대출 같은 것들을 좀 지원해 준다거나 혹은 좀 소위 착한 임대인이라고 해서 스스로 이제 상생해서 계약금을 많이 올리지 않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좀 부활시켜서 자연스럽게 좀 정착을 시켜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좀 개선안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값 전망 짚어봤습니다. 김규정 한투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